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언직설을 합니다. 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고 박사님 지난 이제 13일입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통과되고 예. 다음 날 아침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윤석열 검찰에 문재인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일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14일이죠. 14일이죠. 예, 14일이죠. 14일. 예, 그랬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통과된 다음 날 기자회견이라는 건 이미 야당이 뭐 막을 전의를 상실한 입장에서 처음에 다 기획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번에 예. 4+1 협의체라는 것을 예. 유령 기관을 하나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예. 공수처법 뭐 예산안부터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아주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켰죠. 뭐 야당이 상당히 저항이 있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너무 눈뜨고 이렇게 당한 셈이에요. 뭐 당했다기보다는 그냥 멍하니 지켜본 그런 꼬락서니가 돼가지고 뭐 상당수 사람들이 야당이 저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하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날 다 통과를 시키고 국회의원들 뭐 한 40~50명이 남도 식당에서 식당에서 검찰 개혁, 총선 압승 이 구호 속에 건배사 속에 이해찬 장가, 문재인 장가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뭐 집권 세력들은 이런 상황들을 대충은 뭐 예견을 했겠죠. 야당을 원래 좀 우습게 봤지 않습니까? 예, 아주 우습게 보고 있죠. 예. 뭐 야당복이 있다는 게 정평이니까 이런 상황이 될 걸로 예상을 했고 그에 맞춰서 또 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 연두 회견을 했는데 그 회견을 보면은 윤석열 기스내는 거 말하자면 디스하고 조국 띄우기 감싸기 마음의 빛 운운하면서 그런데 그 마음의 빛까지 얘기할 때는 좋았어요. 뭐 고초를 당하고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의 빛에 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후 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빛은 조국한테 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이 무슨 독립운동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무슨 공무적 상의 일을 하다가 또 국익을 위해서 뭐 이 애를 쓰다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무슨 사법적인 처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개인적인 사익. 그러니까 조국하고 문재인하고 둘 사이에 뭔 주고받은 서로 간의 은밀한 그건 뭐 커넥션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그건 그 개인의 문제고 그걸 갖다가 기자회견 석상에서 마음의 빛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과 사는 구별을 해야 하고 그 대통령은 더욱 그래야죠. 그런데 사실은 마음의 빛은 국민들한테 진 것이죠. 대다수 국민들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하지 말라. 임명하면은 나라가 반쪽이 난다. 여론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열이 돼가지고 서초동, 광화문 집회로 나누면서 많은 국민들의 혼란과 갈등을 겪었고 또 조국의 그러한 뭐 비도덕적 여러 가지 비양심적인 행태 때문에 또 많은 젊은이들 뭐 젊은이들뿐만 아니죠. 많은 국민들이 좌절감, 낭패감 뭐 그런 것들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마음의 빛을 졌다고 그래야지. 국민들한테는 송구합니다. 주어도 별로 없어요. 주어도 없이 얘기해. 누구한테 송구하고 무엇이 송구인지도 없이 그냥 송구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문 대통령으로서 이제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착착착 진행됐으니까 기자회견에서 좀 한번 탁 이렇게 조국도 띄우고 윤석열 그렇지 않아도 뭐 검찰 인사 대학살, 검찰 인사 숙청으로 길을 팍 꺾었지만 더 한 번 확실히 잡아놓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그 기자회견 윤석열을 디스한 뭐
권한 남용이니 뭐 항명이니 어쩌고 무슨 인사 프로세스에 대한 거역이니 뭐 이런저런 역행이니 하는 소리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좀 뭐라 할까요? 불을 질렀죠. 불을 지르고 불편하게 해서 뭐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나온 리얼미터 내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얼핏 보니까 대통령의 국정 지도가 그동안은 뭐 리얼미터가 원래 뭐 조작미터라고 하고 무슨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뭐 신뢰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동안 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질렀다. 골든크로스를 넘겼다 해갖고 또 친문 언론들이라든가 대깨문 언론들은 또 막 꽹가리를 쳤는데 그렇죠. 리얼미터에서마저도 아주 상당히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3.7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부정평가가 50이 넘고 긍정평가는 40대로 내려왔어요. 이제 뒤집힌 거죠. 45대 52가 됐네요. 네, 보니까 민주당도 한 37%로 전에 41%인가 그렇게까지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지금 37%인가로 떨어졌고 오히려 한국당은 더 반사이익을 봐가지고 32점 얼마로 해갖고 오차 범위 내까지도 지금 좁혀졌어요. 또 하나 제가 얼핏 보면서 관심을 끄는 것은 새 보수당. 이 새 보수당이 한 5.4%인가 이렇게 나오면서 다른 당들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뭐 민주평화당은 있으나 만합니다만 그 뭐 대한신당 여기 다 누르고 3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보수당하고 한국당으로 합친 그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버를 한 겁니다. 아마 이런 야당 그 지지율을 합쳐가지고 민주당을 넘어선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권력이 오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거 아닌가. 지금 뭐 권력 오만이 지금 한두 사람도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저는 권력 오만을 좀 지적을 또 하고 싶은 게 아주 미세한 거지만 보통 보면 명절 선물이라고 뭐 여러 팔도, 경상도 뭐 전라도, 충청도를 섞어서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통과시킨 날 저녁에 50명이 밥을 먹으면서 여의도 남도 식당에서 밥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날은 뭐 다 통과돼서 우리 세상이 왔다 생각해가 최소한의 밥 먹을 때 어떤 지역 색채가 없는 데서 먹어서 언론 보도에 지역 색채가 안 나가게끔 하는 그런 쇼를 하는 것조차도 그날 흥분을 했는지 놓쳤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전에 뭐 일본과 싸울 때 부산 무슨 어디 그러니까 저 이순신 뭐 이순신 횟집인가 거기 가서 또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뭐 이미지라고 이벤트죠. 정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로 그렇게 봤지 않겠습니까? 이 지금은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권력 그 실세들을 하는 얘기나 언행을 보면은 완전히 권력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보니까 그 아련스치 조사에서도 보니까 뭐 45대 40 뭐 5대 뭐 50인가 뭐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오늘 지금 리얼미터 같은 경우도 어지간하면 정권에 잘 나오는데 조작 미터 해갖고 저거는 한 10% 감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리 됐다 하면 지금 뭔가 이 정권이 이제 검경 수사권까지 통과시키는 모양을 보고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좀 폭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그동안 검찰이 사실은 이 인사 대학살 사건 이후 부글부글 끓으면서 바로 표출이 될 줄 알았는데 겉으로 보기는 잠잠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임계점까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진압이 다 되고 막 국민들이 얼마 전에도 넘어가는구나. 내가 그 백두산도 그 폭발 터지는 거 화산 터지는 그 영화를 봤는데 화산이 터지기 전까지 필리핀에서도 얼마 전에 엄청난 폭발이 있었죠. 바로 터지기 직전까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조용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백두산도 뭐 지금 휴화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자꾸 핵실험 같은 거 해갖고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 꼴이 아닌가. 이번 김웅 저 법무연수원 교수지만 차장검사 아닙니까? 부장검사 겁니다. 부장. 차장으로 어디는 나오더라고요. 부장. 어쨌든 상당히 그 중견 간부 검사예요. 그러니까 지난 8월까지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것을 담당하고 형사과장으로 하다가 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자천됐어요. 근데 그 김웅 검사의
이런 SNS 또 내부 그 통신망에 올린 이런 글 때문에 검찰이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일시에 폭발하면서 지금 600~700명의 검사들이 거기다 댓글을 달면서 실명을 오죠. 실명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렇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법 또 이번 인사에 대한 불만과 그런 비판적인 거. 근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다들 논리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눈물이 난다. 예. 마음에서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다고 하면서 공감을 표시를 할 정도로 분기탱천에 있더라고요. 어제 저희들이 그 검찰 앞에서 이 목요일 날 녹화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또 지지 응원 격려 집회를 했어요. 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검사 한 명당 장미 한 송이가 돌아갈 만큼 장미를 이렇게 보냈는데요. 빨간 장미를요. 아이 잘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이 윤석열을 제압하고 검사들을 쫓아내고 차례대로 또 인사 이동시키고 수사를 못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부서를 갖다가 제한하고 또 이제 정권을 향해서 다시는 칼을 밀지 못하도록 감찰하고 뭐 특수수사본도 못 만들게 하고 윤석열을 징계를 운운하고 또 정권의 또 앞잡이 또 뭐 끈앞을들을 시켜가 윤석열 뭐 어욱이니 뭐니 이런 뭐 이미 족보로 세상에 다 뭐 아는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자, 뒤를 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뒤를 경찰이 그냥 풀어갖고 사시 캐고 그거 부인 쪽이라는가? 그 또 장모 쪽이 좀 사실은 여러 가지 시끄러운 집이긴 하죠. 그럼요. 집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그거를 지금 샅샅이 뒤진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어요. 그걸로 이제 윤석열을 깜빡해서 자 망신당하고 옛날에 조용히 옷 벗고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전투에서 검사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이기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궁극적인 이 전쟁에서는 자신들이 이렇게 할수록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아무도 모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완전 검찰 죽이려다가 문 정권이 녹아내리고 있다. 검찰들이 지구전을 쓰고 있어요. 월남전이나 뭐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처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쭉 봐왔지만 뭐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그 이후에 무슨 이명박 지금 감옥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청와대만 들어가면은 권력에 취해 가지고 완전히 이런 민심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어떤 민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자기의 일에 관해서는 늘 제대로 못 보고 가급적이면은 좋은 방향에서 이렇게 해석하려는 게 인간의 어떤 본성 아닙니까? 또 가급적 좀 자기 쪽에 불리하게 하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려는. 근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거기 내에서도 그런 것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을 스스로 견제하고 정화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들이 없어요. 과거에는 뭐 그 하다못해 거기에 뭐 이석수인가 김석수 그만둔 뒤로 없어졌지만 이런 특별 감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갖고 권력 내부에서 그 제동을 걸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뭐 공익적인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폭로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권력이 스스로 반성을 하고 제동이 걸리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일을 해줘야 할 사람은 사실은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이라기보다는 이해찬이가 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인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부하고 정말 국익 차원에서 손발을 맞출 것은 제대로 맞춰가되 정말 권력이 청와대가 오버하는 부분 또 민심과 동떨어진 일을 할 때는 그건 사실은 집권당 또 거기에 가장 수장으로 있는 총리까지 지내고 정치적으로도 선배고 뭐 여러 면에서 어른이라 할 수 있는 이해찬 대표가 그걸 해줘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는커녕 완전히 여의도 출장 소장 역할만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할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검찰총장과 이 법무장관 간에도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뭐 행정기구상은
말하자면 법무부 밑에 검찰청이 외청으로 있는 것이지만 두 사람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형성해서 적절하게 이게 힘의 균형을 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협의해서 의견을 들어서 처리한다라고만 돼 있지 규정에. 법에는 그런 게 아니고 규정에. 그렇지만은 여태까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해온 관례. 또 여태까지 그것들이 일종의 이 관례법, 관습법처럼 관습법이죠, 그것도.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고 박사님하고 저하고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데 한쪽이 전화해서 한쪽을 만나자 할 때 어느 호텔에서 보자는 게 사무실이 없거나 공간이 없어서 보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요. 네가 내 사무실에 오라 하면 이 사람이 기분 나쁘고 내가 네 사무실에 간다 하면 기분 나쁘기 때문에 호텔 커피숍에서 봅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 하나는, 보면 이 항상 제3의 장소에서 네. 법무부 쭉 장관과 해왔죠. 총장이 만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지금 초법적인 권한을 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인사 프로세스를 역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앞장관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니까 박상기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나요? 서로 장관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장관급에서 예우를 차려주는 것도 있고 또 인사라는 것은 어떤 특정 장소에 하다 보면 그 비밀이 셀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이런 있죠. 것은 또 뭔가 그 인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을 제대로 지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YS 같은 경우는 김영삼 대통령은 다 이렇게 내정을 해놨다가도 새해 나가면은 그걸 취소해볼 정도로 그래서 보통 철저히 보면 보안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산하기관이나 별도의 이제 관련 있는 기관에 조용한 사무실 뭐 이런 데를 아니, 가서 전에 가는 같은 거죠. 법무연수원이라서 법무연수원에서 보통 하죠, 자기들 그죠? 기관에 가서 조용히 하죠. 예,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죠. 하는 예, 것이죠. 예, 그런데 가면 뭐 회의실도 예. 있고 웅재 적현실도 있습니다. 예. 거기서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은밀하게 할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 예. 관계없이. 예.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하나의 관행이고 또 그것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이 검찰이라는 건 하나의 준 또 사법기관이에요. 여기는 행정력이 있지만 여기는 수사권이 있고 준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것이 관행으로 관습법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인사 프로세스의 역행입니까?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신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검찰 내에서 김웅 부장판사 검사에 그런 내부 2%에 올린 글을 계기로 해서 검사들이 아주 분기탱천해서 일어난 측면도 있지만 그것은 뭐 자신들의 일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 김동진 판사를 비롯해서 법원. 법조계 예, 또 지금 참여연대 예. 자기들의 우군이자 지지단체들 지지자들이 다 지금 들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리얼미터 조사에서까지도 반영이 된 거 아니냐. 며칠 전에 지금 뭐 나온 게 이 정도면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심하게 지금 문제가 그렇죠. 발생했을 수 있죠.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의견을 표시한다는 것은 100에 1명도 안 되죠. 예, 그렇죠. 다 속은 있어도 누가 그걸 대신해 줬으면 하는 게 인간의 심리고 누가 우리 황 소장이나 저처럼 가서 괜히 머리띠 들고 나가서 싸우다가 해직도 되고 뭐 어디 잡혀가고 그러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도 얼마나 현명하고 다 지혜롭습니까? 또 우리 나라처럼 학력 수준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 먹고 사는데 바쁘고 또 일반 백성이라는 게 괜히 이렇게 나섰다가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런 인식 때문에 할 말을 꾹 참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터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장 정상적으로 터지는 게 선거라는 과정을 터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제가 볼 때는 뭐 총선이 이제 한 3개월 남아서 그렇지 만약 총선이 한참 너무 멀리 남았다. 그렇다 한다면 그 이전에 정말 본인들의 이야기는 촛불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어떤 민중 밀란이랄까? 그런 비스무리한 비슷한 일이 저는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권력이 지금 그걸 모르고 너무 나대다가 자칫하면은 저 깨구랑정으로 빠져가지고 그걸로 하산길은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는 저는 해봐요. 자, 그런데 한국당이 거의 저항 의지를 상실한 채 저렇게 무기력해지고 야권 내부가 엉망인데도 이 정권이 자 저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우습게 봤는데 이번에 사실은 결정타를 문재인의 그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자신들은 독재가 완성되었다.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고 자축하고 문재인이 신이 나서 기자회견하는 날 그 전남 여천 출신이요 그분이요. 순천에서 학교 다니고 네. 서울대 정치학과 나왔고 또 형사부를 주로 하고 끈들 줄도 모르고 그분 책도 내 다 읽어봤더만은 검사 내전요. 사람이 그냥 들고 받고 위에서 술 먹으러 오라면 아 내가 왜 가야 됩니까 하고 들고 받고 또 검사장이 저 고향에 가가 검사들 끌고 가서 시골에 이렇게 줄 세워서 한마디 하라니까 왜 이런 데까지 와서 이렇게 하냐 어? 이렇게 하면서 또 들고 받고 그래서 자기 소신이 확실한 주로 잡범 사기꾼 잡던 한마디로 저 지경까지 오도록 줄도 제대로 못 서고 성실하게 그냥 열심히 현장에 이 나쁜 놈 그냥 잡범들 잡던 이 검사인데 그 검사 내전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책이 아주 됐죠? 재밌고 또 아주 도움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김웅 검사가 호남 출신인데 문 정권을 향해서 역대 아마 내가 봤을 때 이 권력에 항변을 했던 많은 공직자가 있었지만은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하게 가장 이 전공법으로 권력을 들이받아서 너네들이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퇴보시키고 있다. 이러면서 공안경찰, 중국 네. 공안경찰 같은 공안경찰, 정보경찰 풀어서 선거 조작을 하려느냐. 지금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르고 끌고 가서 북어로 향하고 있냐. 이 말까지도 있어요. 북어로 향한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정권을 향해서 들고 받아버렸어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강한 이야기를 이렇게 섞어서 싹 했는데 그 전문을 보면 너들 빨갱이 아니냐. 너들은 지금 독재로 가고 있다. 전체주의, 예. 독재로 가고 있다는 예. 얘기예요. 그리고 너들 경찰 풀어가지고 부정선거 하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좀 붙어서 출세 먹겠다고 나중에 오명이 남을 거다 하고 뭐 이성윤 같은 사람까지도 딱 거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 국민들한테 엄청난 데미지를 입혀버린다. 그래서 윤석열의 지금 작전이라는 거는 가만히 보면 쪼면 약간 완급을 조절하면서 또 오늘 보면 경찰청이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했죠. 그러니까 현장의 검사들이 부장검사급까지 잘릴 때까지 해보겠다라는 그 오기를 가지고 지금 정권과 치고받으려면 정권이 하나하나씩을 제압해서 쫓아내는 과정에 엄청난 불법과 탈법과 무리수가 작용하면서 정권에 데미지를 주는 작전으로 지금 이 윤석열 검찰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정권이 그걸 모르고 이렇게 할까요? 저는 뭐 모를 일은 없는데 그러나 권력을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력에 취하다 보면은 이 가진 것들이야 한번 쪼으면은 인사로 예. 팍 길을 죽이면은 쫄아가지고 예. 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머리 숙일 걸로 착각을 하게 돼야 있어요. 예. 우리도 조직 생활을 해보면 부장도 하고 국장도 하고 무슨 임원도 하다 보면은 이 자식들 어디다 대고 함부로 뭐 이런 생각이 늘 있어요. 예. 사람이라는 게. 그러나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은 들고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쫓겨나요. 예. 그렇죠. 그렇죠. 밑에서 예. 부장도 부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런 부장 못 모시겠다 예. 하면은 그 위에 있는 국장이 갈아치우잖아요. 옛날에 보면 저 한상대라고 검찰총장은 그렇게 부하들한테 맞죠. 쫓겨나봤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대학 후배 이승윤 하나 중앙지검장 딱 갖다 앉히고 예. 대검 주요 참모들 자기 사람으로 딱 갖다 앉히면은 윤석열이 이제 완전 고립돼서 꼼짝 마라 이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윤석열이가 죽으면 제2 윤석열이 나오고 제3 윤석열이 나오는 겁니다. 글쎄 말이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가 해봤지만 해직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와서 또 해직을 당해요. 그래서 말입니다. 결국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습 말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센 권력도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센 권력이 동아일보 하나를 못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남산에 잡아가서 패던 만세는 시절에도 네. 못 이기는데
지금 그것도 언론도 아니고 검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해서 싸우면서 숱한 불법과 무리수를 지금 저지르고 이제 문재인 스스로부터 예, 그런 게 지금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검찰이 지금 한 2,200명 될 겁니다. 얼추. 예, 2,200, 그러면 그 중에 한 4,500명이 제가 볼 때는 한 20%는 친문 성향인 것 그럼 같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한 1,800명인데 예. 검사는 하나하나 모든 사람들이 다 검사로서의 뭐 동일체 원칙은 있지만 무슨 일이든지 개별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경찰은 관할도 있지만 검사는 관할도 없어요. 또 이길 수가 없어요. 검사가 수사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뭐 모래시계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그래서 1,800명을 하나하나 죽이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몇백 명, 100명도 못 죽이면서 재풀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권력이라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김동진 그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그분도 아주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권력도 개인한테 충성을 한다든가 어떤 조직에 충성하는 그런 국민이 돼서는 안 되고 아무리 센 권력이라도 범죄가 있으면 상화라든가 고하에 불문하고 정상적인 수사를 받고 재판 절차를 거쳐서 예. 거기에 따라서 유무죄를 판단을 받아야지 예. 권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겠다. 옛날처럼 내 죄를 알렸다 해갖고 두드러 패고 이실직고하라고 예.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을 잡을 때도 어떤 조직을 정리하고 할 때도 테러를 열어주고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부분은 아마 검찰로서는 공수처보다 한 10배쯤 아픈 이야기가 검경 수사권 조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검사나 판사들이 사실은 공무원 급수를 높게 쳐준다 하지만은 높아봤자 박봉이지 않습니까? 예. 기업에 다니는 사람에 비할 바도 못 되고요. 그래서 박봉에 항상 그 뭐 예산 부족에 상습적으로 시달리는 조직이 판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스폰서도 등장하고 부작용도 생기는데 이 판검사들이 이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희망이 어느 정도 직위에 올라가서 옷을 벗고 개업을 하면 변호사를 개업해서 예. 또 정관 예우도 좀 받고 그래서 그동안에 못 벌은 수입을 좀 만회한다. 이 좋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또 판검사를 할 때 박봉에서 그 일을 하는 일종의 동력이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보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버림으로써 판검사 출신 검사들이 가서 정관 예우는커녕 뭐 할 게 없잖아요. 순사한테 가서 머리 숙여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순사가 뭐 좋아하겠습니까? 예. 경찰들이 다 수사권을 갖고 있고 거기서 수사 종결권도 있기 때문에 판검사하고 나와가지고 변호사 하면은 경찰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면서 아이고 경위님, 아이고 순경님 하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기들로는 자존심 많이 상할 수도 있는데 우선 하나는 지금 경찰한테 그 모든 수사에 관한 권한을 사실상 다 넘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 우리 경찰은 십몇만입니다. 엄청난 연 10조가 넘는 예산을 쓰는 공룡 경찰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김은 검사가 지적한 대로 경찰국가, 공안국가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경찰이 그동안 그런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일반 뭐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러 그 좀 불합리한 그런 수사라든가 비인권적인 수사를 해온 것은 사실이고 그게 뭐 화성 얼마 전에 보고 8차 사건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냥 엮어가지고 억지로 20년을 이렇게 형을 살릴 정도의 그런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런 행태들을 많이 보여왔고 특히 권력에 대해서는 이 정권에 관련된 드루킹 사건이라든가 또 울산 시장 선거 하명 수사 사건 이런 것으로 봤어도 지금까지 우리 경찰은 그나마 검사라든가 판사들은 자존심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엘리트 의식도 있고 또 소양도 갖췄지만 전체 경찰이 그런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경찰에 대해서 권력을 좀 검사가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건 좋은데 모든 수사 권력을 다 경찰이 쥐어가지고 좌지우지하고 그것을 권력이 자기 충견처럼 호위무사처럼
이렇게 활용하려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그에 따른 견제 장치는 마련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미국의 FBI처럼 원래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국가경찰 진짜 좀 아주 수사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인권의식을 가진 그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좀 나눈다든가 특히 지금 모든 정보는 지금 국정원이 그 정보 기능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또 검찰에 대해서도 범죄정보 수집 그거 하지 말라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경찰이 정보를 다 주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경우 청와대 하명을 받아서 그것도 뭐 대통령도 아니에요. 민정수석실에서 다 이리저리 다 하지 않습니까? 인사권을 사실상 경찰청장의 인사권까지를 민정수석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자기들도 그래요. 그가 우리 인사권자다. 예. 그럴 정도의 그런 경찰의 위상을 감안할 때 예. 반드시 그런 견제 장치를 마련하셔야 한다는 게 저도 그렇지만 이 김웅 검사 이분도 그걸 아주 강조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경찰 개혁은 왜 침묵하냐? 예. 예,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그거에 대한 피해가 국민한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인권 수사, 인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고 저하시키는 그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지금 마련했어요. 원래는 뭐 국가 경찰도 만들고 정보 그 기능도 좀 축소시키는 여러 가지 무슨 제동 장치를 건다든지 그걸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싹 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 권력을 검찰이 미우니까 이 권력을 전부 갖다 줘버린 거예요. 참 기가 찬 이야기. 최소한도의 경찰을 제어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수사 지휘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찰한테 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밥 벌어먹는 문제가 또 자존심의 문제 그걸 떠나서도 예. 수사 체계상이라든가 또 수사의 능력이라든가 또 국민의 인권 보장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야말로 이 김웅 검사가 이야기한 대로 대사기극이다. 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저도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고 박사님 모시고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두들겨 잡으려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문정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나머지 이야기 내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